금융통화위원회. 아 그거 한번 봅시다. 그거 어떻게 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방송 중에 왜? 오 금리 인상이 더 많은데 3%는 인상이 더 많네요. 52%대 48%야? 아직 이제 투표 숫자가 좀 적은 여기 세 명 말을 안 믿는 분들이 많아. 네, 한번 봅시다. 네, 아마 저 투표 몇 시까지예요 저게? 9시. 아, 우리 방송 끝날 때까지 하면 되겠네. 9시 반. 그거 끝나야 결과 나오니까. 그렇죠. 아 근데 저 투표하시려면 또 유튜브 나가셔야 되잖아요. 아 그게 걱정인가? 네, 그게 걱정이죠. 저는 여러분들은 너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자, 하루에 그렇게 일일비해. 새로운 서비스 하나 출시했다는 거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저희를 잠시 떠난다는 그 마음 아픈 일이에요. 네,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서 잠깐 네.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꼭 자, 돌아오세요. 헤드라인을 주세요. 네. 헤드라인을 자산운용사 의결권을 손본다. 이복현 원장이죠. 금감 원장인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한다. 야, 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저는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이렇게 그 금융 당국자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거를 저는 경험을 해보지 말아요. 원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은 시장에서 만든 얘기지. 네. 그죠? 근데 이제 작년에는 저도 참여했습니다만은 금융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와치독이라고 할까요? 이 금융 감독 체계를 보면은 정부 기관으로서 정부 부처로서 금융위가 있어요. 금융위원회. 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수장이 금융위원장인데 여기 네. 장관입니다. 장관급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민반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다 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에 밑에 하나로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그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금감원에 있거든요. 그 조직도 훨씬 크죠. 사실은. 금감원이? 그렇죠. 예. 인원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자 증권회사 이게 정기 감사 나갑니다. 검사라고 그러죠. 정기 검사 나갑니다. 그러면 막 한 50명씩 나간단 말이에요. 대형사들은. 그래서 막 한 달씩 막 검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징계 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이제 은행, 증권, 보험, 그죠? 네.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뭐 이런 데 다 검사 기능을 갖고 있어요. 징계도 의결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감독원이. 그렇죠. 근데 이 감독원의 이복현 원장이 어제 자산운용사의 CEO들하고 이제 미팅을 한 거예요. 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자산운용사들이 주주총회 거수기 역할들을 그러니까 의결권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별 큰 의미 있는 의결권 행사를 안 해왔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지적이에요. 네. 그렇죠. 네. 감독원장이 하기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이복현 원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의결권 행사 시에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와 당연히 이제 금융투자협회라는 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회원사로 해서 여기 서윤석 회장도 이번에 새로 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습니다. 원래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스스로 깊은 고민을 통해서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모색하고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죠.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인사말 같은데 사실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최근 들어서 금융당국의 은행, 증권회사도 뭐 그 수수료라든지 또 뭐 또 신용이자 이런 거 손 본다는 거잖아요. 또 성과급 체계도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하는 은행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금융권 전체적으로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어제도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대목이냐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의 역할이라는 게 이렇게 변천을 해왔어요. 네. 예전에 자산운용사 그러면 그 처음에는 투신사가 있었습니다. 투신사. 삼투신이라고 산투, 투자신탁. 대투, 국투. 여기가 그 지금은 이제 투신사들이 다 자산운용사 업으로 바꿨습니다만은 투자신탁 회사가 가장 큰 손이었어요. 이 예. 삼투신이. 지금 국민연금 같은 역할을 할 정도로.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네. 그러다가 IMF의 자산운용 업으로 이렇게 업종이 이렇게 쭉 이제 바뀌었는데
우리 기억에는 굉장히 큰 펀드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바이코리아 펀드, 현대증권에서 했던 네. 그 이익치 회장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였거든요. 뭐 틀면 9시 뉴스에 틀면 바이코리아 그러면서 쫙 그래가지고 결과가 안 좋았죠. 안 좋았죠. 네, 수익률이 아주 안 좋았어요? 안 좋았지. 뭐 그다음에 선풍적인 인기를 큰 펀드마다 다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그걸 이른바 공모 펀드라 그래요. 공모 펀드가 뭐냐? 사모 펀드에 반대되는 얘기인데 사모 펀드는 소수의 그렇게 수로 제한하잖아요. 공모 펀드는 누구나. 전 증권, 은행 이런 데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가입할 수가 있고. 네. 근데 공모 시장이 죽었어요. 완전히.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공모 펀드 큰 공모 펀드들이 다 수익률이 안 좋고 후유증을 냈거든. 그러니까 아예 별로 불신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그 시장을 또 누가 장악했냐? ETF가 장악해 버린 거죠. 거래할 수 있는 펀드, 상장지수 펀드가 네,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근데 어쨌든 자산운용업의 사이즈가 2018년에 1,019조 원, 2020년에 1,198조 원, 2022년에 1,398조 원. 뭘 라임 옵티머스 이런 얘기 해도 이게 성장하니까 그러면 이 시장을 성장하고 있는 자산운용업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수익을 올려주는 역할도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측면에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야 자산운용업이 저 간접 투자 기구인데 의결권을 제대로 해서 기업이 주주를 위해서 일하기 하는데 이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문제 제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주총에서 의견 개진 거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결권이 자산운용사로 다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회사의 입장에 그냥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온라인 파트너스가 요즘 화제인데 작년 SM의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다가 정기주총에서 당시에 KCF 테크놀로지 전 CFO를 감사로 추천을 했는데 다른 자산운용사는 다 이거에 반대했어요. 지배구조 개선하자고 감사 선임을 의결했는데 행동주의 펀드인 온라인 파트너스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그냥 회사 안을 손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 예를 들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모 펀드 중에 패시브 펀드라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 추종하는 네네. 거. 이런 데들은 내가 만약에 어떤 패시브 펀드를 들었다? 그럼 내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줘요. 아, 어떻게 해? 아니 펀드잖아. 펀드인데 펀드는 내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펀드가 이런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주를 산 거지. 이 중에 만 주가 내 걸 수 있잖아요. 네. 그 만 주는 내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준다니까.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그게 그게 가능해요. 어디서 추진했냐?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블랙로. 이런 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금감원에서 이 자산운용사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의 어떤 창구의 역할을 하는 주문을 준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모 펀드 시장이 너무 죽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공모 펀드 시장에 뛰어든 플레이어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 프로에도 자주 나오는 그 최준철 대표. 네. 뭐 사모펀드 가장 대표적인 사모펀드 회사 있잖아요. VIP 자산운용이. 네. 근데 공모펀드 시장에 이미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더제이 자산운용, 뭐 DS 자산운용, 이한용 네. 사무가 하는 그런 데라든지 타임폴리오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새롭게 사모펀드에서 공모펀드로 뛰어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성과가 좋아야 될 숙제는 그분들의 몫이긴 한데 너무 ETF 또 사모펀드 쪽으로 양분되어 있는 그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직접 투자만이 뭐 저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주장할 건 아니에요. 시장이 밸런스 있게 간접 투자도 활성화되고 그런데 간접 투자하면 이게 깜깜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내 의결권 반영도 안 되고 수익률은 형편없고 이런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까 국내 자산 운용의 규모는 커졌는데 주식 시장의 공모 펀드는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도 함께 제도 개선을 하고 또 새로운 피들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좀 운용도 좀 잘 하셔가지고 개인 투자자단에서는 어쩔 때는 저도 주식을 할 때 야 정말 내 돈을 맡겨서 좋은 그 운용을 해주고 퍼포먼스도 좋은 데 있으면 고민 안 하고 좀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근데 사실 별로 맡길 데가 별로 없다. 예?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운용사가 자각을 어떻게 보면 각성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자산운용업이 일탈하지 않고 우리 투자자들을 잘 캐리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이번 차제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 중에 주총에서 분위기 어떠냐고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네. 주총장 가면은 막 되게 시끄러울 것 같은데 막상 가면 되게 조용합니다. 아 서로 싸우고 이런 거 없어요? 아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뭐 저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동의합니다. 왜가 그러면 거기를? 그래서 거의 안 가잖아요. 안 가요. 아 그래요? 가면 한가해. 조용합니다. 그리고 옛날엔 다 주총꾼이 있었거든. 아. 거마비 받고 의장 찬성 뭐 동의합니다. 예. 삼청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제청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러고서 끝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주총장을 좀 시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자들이 그런 데만 가서 그래요. 시끄러운 일 있는 데만 취재하러 가거든요. 나머지 총장은 가면은 뭐 발표하고 뭐 실적 이거 했습니다. 뭐 저기 해도 될까요? 그럼 예 찬성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땅땅땅. 뉴스에서 볼 때 맨날 이게 뭔 주총이야 뭐 이러면서 뭐 집어 던지고 뭐 이런 거 이제 주로 봐갖고 아 그런 건 거의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극히 드문 네, 그럼 이렇게 쭉 데려가 갖고 여기서 우산 딱 챙겨주고 거마비 딱 주서.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럼 딱 보고 가시죠. 아 주총님 참 내 갈 회사가 많아. 이번에 한번 꼭 가봐. 주총이요? 어. 어디 제일 SM 주총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SM? 네. 저 주주가 아닌데요? 하나 사면 되지 한 주. 아, 지금 사서는 못 가는데. 왜? 의결권은 12월 기준. 아 그렇구나. 그 위임 받을 수 있을 건데. 거기 HLB 테라피틱스 가도 봐. 거기 약간 재밌을 것 같아. 거기 한번 가요? 가봐. 내가 뭐 그거 할 거야 종이 막 집어 던지면서 이게 무슨 주총 얘기 하면 할 얘기 진짜 많은데 아, 이게 그렇습니까? 여러 군데 다니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빨리 받고 이번에 주총 시즌에 네. 주총 블로그 한번 해줘. 뭐라 그래? 그 브이로그. 브이로그. 제가 내가 그 경영권 인수한다고 한번 해볼까 가서.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폭 나가지 그럼. 뉴스삼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정프로님 그 종목들 주총 딱 가보시면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